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가 연매출 23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장흥군이 2024년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여수 제주를 운항하는 카페데이 선사가 적자 누적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면허 반납을 선언해 여수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를 진료하는 광주시립 1요양병원이 오는 4월 폐업을 예고하면서 광주시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국의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유일하게 공무원이 운영하는 해남미소가 연간 매출액 23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해남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신뢰성과 다양한 기획 행사, 상품 디자인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산업화하는 창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 고구마를 이용해 방건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이 업체는 고구마 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제품 개발과 디자인, 특허 등록까지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인 해남미소가 지원했습니다. 해남미소와 협업을 통해 매출을 늘어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게 된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양돈업체에서 돼지고기 가공품 제조업체가 된 해남의 이 업체는 2년 전부터 다양한 판매 방식을 도입하면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패키지부터 다 해남미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홈쇼핑도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주 잘 마무리가 됐고요. 해남미소의 지난해 매출액은 237억 원, 1년 전보다 50% 증가한 규모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모두 60여 개. 이 가운데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곳은 해남미소가 유일합니다.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홈쇼핑과 거점 거래처 등을 중심으로 특판 행사를 진행하고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판로를 개척해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해남미소 자체가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래야지 입점에 있는 농가들, 전체 농가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해남미소가 성장하면서 전체 판매품의 80%가 가공품으로 구성될 정도로 지역 농수산업의 제조업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남군수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는 직영 쇼핑몰, 회원수 6만 3천 명에 달하는 해남미소가 2024년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해 장흥군은 국립호국원 유치 등 수많은 국책 사업을 땄는데요. 2024년은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과 청관산 허그벨트 등 수많은 국책 사업 유치에 성공한 장흥군. 특히 국립장흥호국원은 장흥군 역사상 확보한 최대 규모의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97억 원이 전액 국비로 부담되고 향후 운영도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연간 약 50만 명의 추모객들이 다녀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2024년은 대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규모 민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우드랜드 일원의 대규모 복합관광 휴양타운도 조성할 계획. 대형 리조트와 편백숲길 등 7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우드랜드의 제2의 도약을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청관산에 들어서는 국립등산학교를 통해 전국 산악인들을 장흥으로 불러들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옛 교도소의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 장흥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와 예술, 관광 부흥의 시대를 열겠다는 장흥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2024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명록 전남지사는 미국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 전남관 운영과 수출 농산물 가공식품 공장 투자 협약 등을 위해 오늘부터 7박 8일간 미국 순방길에 나섭니다. 김 지사는 순방 기간 중인 오는 15일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을 방문해 두 대학이 협력해 단일 의과대학을 설립한 사례를 청취하고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10일부터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인 CES에서 전남도는 사상 처음으로 11개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전남도가 정부의 긴축 재정에도 올해 미래전략산업 분야 신규 국비 예산 확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남도가 확보한 미래전략산업 예산은 모두 78건에 2,820억 원에 달하고 2,400억 원 규모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관련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또 차세대 미래비행체 관련 사업에서도 374억 원 규모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시험단지와 무인기 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지난해 11월 25일 공식 개관한 해양치유센터에 지난 4일까지 6,900명이 방문해 해양치유를 체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두 차례 짧은 연휴 기간 동안 2,000명이 방문했고 새해 첫날에는 400여 명이 센터를 찾아 인터넷뿐만 아니라 현장 판매까지 매진됐습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해수와 해조류, 머드 등 완도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 16종류의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양치유 시설로 1월 말까지 이용권 50%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야말로 정치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준우입니다. 예. 정의당이 선거연합신당을 추진하고 있죠.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은 11월에 가치에 기반한 선거연합신당을 진보정당들에 제안한 상황인데요. 불평등 해소, 지역 소멸 위기에 맞서서 양당 기득권 정치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해 싸울 재진보정당과 연합신당을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밝혔고요. 형식적으로는 저희 당에 입당하는 방식이지만 정의당의 당명이 아닌 개정 당명으로 이번 총선을 치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녹색당이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신 상황이고요. 노동당, 진보당과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4당에서 같이 지난 29일에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네, 류호정 의원의 징계 여부도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현 상황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먼저 1번 비례 국회의원에 의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류호정 의원이 다른 당으로 이제 실질적인 이적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제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 당 차원에서도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그리고 저희를 지지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호정 의원은 당내에서는 징계 절차에 회부 중이고요.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결국은 새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에서 유호정 의원이 출마를 예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탈당은 결국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정의당은 전남의 현안에도 늘 민감하게 반응해 왔었잖아요. 중앙당에서는 호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호남과 정의당 그리고 정의당과 호남의 관계는 좀 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대한 견제를 해달라라는 차원에서 지방의회에서는 진보정당들, 정의당을 비롯한 다양한 진보정당에게 문호를 개방해 주시지만 전국 선거에서는 국민의힘과 싸울 정당은 아직은 민주당이다라는 판단을 2016년을 빼고는 계속 해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의 전남 지역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기 목포 지역이나 광주의 강은미 의원이나 이런 핵심 전략 지역구에 일단은 전력 투구를 할 생각이고요. 현재로서는 아주 많은 지역구 후보를 내기보다는 조금 경쟁력 있는 후보 중심으로 집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단순히 선거 공학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오히려 지역 소멸 시대에 어떠한 공약과 정책으로 변화된 호남을 만들어낼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희 당의 특별한 공약이나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지방대에서는 무상교육 시대를 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의 기회에서부터 좀 만들어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호남 유권자 여러분, 특히 전남 도민 여러분, 정의당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대해 주신 것이 컸던 만큼 아마 실망하셨던 것도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많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국회가 양당만으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단조로운 풍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의당이 있을 때 저희 여의도가 그리고 정치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충분히 믿고 있고요. 그런 저의 믿음이 저만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좀 공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와 제주로 가는 뱃길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카페리를 운항해온 선사가 적자를 호소하며 면허 반납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수 관광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 대형 여객선이 여수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에 들어옵니다. 매일 한 번씩 왕복으로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2만 1000톤급 카페리입니다. 8년 넘게 운항해온 여수 제주 간 카페리가 오는 3월부터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선사는 해수청에 면허 반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식 공문을 주신 것은 아니고 그런 의향 그렇게 회사에서 결정되셨다고 구두로. 항로 운항 폐업의 결정적인 이유는 경영난 때문입니다. 여객 수익 감소에 이어 고유가, 고물가가 겹치면서 선사는 해마다 5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적자는 200억 원이 넘습니다.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 계획에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비행기보다는 저렴하니까 없어지면 좀 서운하겠네요. 좋았는데. 더 큰 문제는 화물 운송입니다. 대체 항로인 삼천포나 완도, 목포의 경우 여수보다 배 규모가 작거나 거리가 더 멀어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삼천포로 가든지 안 그러면은 목포로 가든지 완도로 가든지 많이 불편하지. 배하고 출항 시간 때문에. 여수시와 시의회 등은 유류비 보조 등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지역경제 여파 등을 감안하여 시정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공편 철수에 이어 뱃길까지 끊길 위기에 놓인 여수 제주 교통편. 관광과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최근 폐원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이어 시립 제1요양병원도 오는 4월 폐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중증 치매 환자들이 진료받고 있는 시립 제1요양병원만큼은 폐업을 막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요양병원 폐업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광주시가 이 요양병원은 왜 이렇게 나서는 걸까요?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폐업한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조건부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도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탁기관인 빛고울재단은 지난해 20억 원의 적자를 이유로 오는 4월 폐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이 요양병원 폐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폐업을 막으려 분주한 모습입니다. 중증 치매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이 요양병원마저 폐업하면 민간 요양병원들이 받기를 거리는 중증 환자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시립 제1요양병원을 이제 단계적 기능을 강화를 하겠는데요. 치매 전담 병원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노인, 중증 의료 입원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이 요양병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 이 병원은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최근 광주 지역 요양병원 환경이 달라졌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던 10년 전에는 요양병원 병상이 부족했는데 요양병원이 늘어나 세금을 들여서면까지 지원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광주시가 지원을 예고한 이 요양병원이 앞으로 늘어나게 될 중증 치매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입원해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아마 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새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중증 치매 환자들은 이제 당장 가까운 곳에 입원할 병상이 없어지면 멀리 가야 된다거나. 한편 광주시의 대책 마련을 접한 시립 제1요양병원 측은
광주시로부터 구체적인 안을 받지 못했다며 지원 약속이 보장된다면 병원 폐원 여부를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년인 지난 한 해 동안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모금한 기부금 총액이 143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10억 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한 시군은 담양과 고흥, 나주시 등 3곳으로 특히 담양군은 22억 4,400만 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압도적인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전남도는 시행 원년에 기부금 모금액 143억 원을 달성한 건 제도 시행 전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다양한 홍보 활동이 뒤따랐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역대 총선마다 광주와 전남에서 100여 명의 선거 사범이 형사 입건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102명이, 21대 총선에서는 103명이 선거법을 위반해 형사 입건됐습니다. 20대 총선에선 금품 관련 사건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21대 총선에선 흑색 불법 선전 사건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은 선관위 등 총선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흑색 선전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 선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배추 작목 전환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배추 작목 전환은 해남군에서 367개 농가가 참여해 전남 전체 재배 면적의 75%인 257헥타르에서 보조금을 받고 유채와 귀리 등 다른 작물을 심거나 휴경한 사업입니다. 해남군은 작목 전환을 통해 배추 재배 면적이 감소하면서 김장철 배추 가격도 10kg 기준 6,345원으로 1년 전보다 1,500원가량 높게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2024년을 K관광 대명사로 비상하기 위해 미식과 미항, 스포츠도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목포시는 올해 국제 남도 음식 문화 축제를 시작으로 2025년 남도 국제 미식산업 박람회 유치에도 힘을 쏟기로 했으며 목포 뮤직플레이 개최와 새롭게 정비한 목포 해상 WC도 문화관광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을 통해 올해는 전국소년 장애인체전과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고 전지훈련팀 유치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목포대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대학박물관 진흥 지원 사업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목포대박물관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문화예술축제, 남도 정예작가 10선 초대전을 통해 광주, 부안, 창원 지역민에게 남도 작가만의 서정적인 색채와 아름다움을 선보인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겠습니다. 공기질도 좋은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실내 환기를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아침인 지금 맹추위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기온이 낮은 영하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난방기구 사용하실 때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입니다. 우리 지역 목포 영하 5도, 무안 영하 6도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영상 3도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 해남과 강진 영하 6도의 추운 아침입니다. 낮 기온은 4에서 5도가 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강원도의 낮 기온 5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상에는 구름 많겠고 남해 먼바다는 하늘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전 11시 34분입니다. 내일은 하늘 흐려져 비가 오겠고요. 수요일은 모레까지 비가 내린 후 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분사해 넓은 공간을 정화합니다. 조용하게. 이제 이런 건 어때요? 이건요? 더 해볼까요? 끝까지 가보죠. 가스파나의 기술 어디까지 높인 거지? 하이드로 타워, LG 뷰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100세 시대. 그런데 마음껏 움직이는 건 몇 살까지? 건강, 관절에 달렸다. 관절에 생크릴을 주자. 크릴 오일 등 3중 복합물로 부드럽게 하루 하나 작은 캡슐로 간편하게 관절에 생크릴. 어머, 여기 사람 많은 것 봐. 요즘 대세 모르세요? 초일부터 모두 다 엘리하이. 공부 재미가 붙어야 더 높이 올라가니까 초등 공부 시작부터.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 예전에 세탁할 땐 잔여물이 남을까 걱정돼서 여러 번 헹궜어. 다운이 추가 헹굼 제로로 완전히 달라졌지. 추가 헹굼 없이도 잔여물 걱정 없이 딥클린해서 말끔하게. 다운이.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은 더 멀티플해야죠. 건강은 기초 영양에서 시작되니까. 센트룸은 22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플, 인생은 컬러풀. 센트룸. 새해엔 이거지. 행운 보여주세요. NCT 도영님 기부 감사합니다. 제가요? 행운버거는 먹기만 해도 기부가 돼? 세상 가장 맛있는 기부 행운버거와 함께하세요. 더 맛있어졌어. 다이슨의 새로운 공기청정기. 10m 이상 깨끗한 공기를 분사해 넓은 공간을 정화합니다. 조용하게. 뉴진스다. 짜릿한 날 골라. 너보다 나지. 혹시 난가? 코카콜라 맛있다. 아, 봐봐. 역시 나지. 어? 맛있는 걸 선택해. 코카콜라 제로.